자, 이렇게 필요한 사진을 굿노트에다가 바로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5월달에 구매해서 거의 석 달 정도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패드 프로 10.5까지 사용해 보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는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그만큼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매직 키보드도 장시간 사용한 소감도 조금 첨가했습니다. 오늘따라 서론이 길었네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과 스펙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세대와 동일한 크기의 11인치, 동일한 비율 4.3대 3이고요. 동일한 해상도인 264 ppi입니다. 심지어 전체적인 크기도 동일합니다. 무게만 조금 더 무거워졌고요. 이 정도면 엄청난 원가 절감이죠. 심지어 AP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A12Z가 들어가 있고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성능은 동일하고 GPU 성능만 10%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램에 차등을 두었던 전작과는 달리 6기가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가 추가되었고요.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배터리는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1인치는 7538mAh로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후면은 이 카메라 부분만 많이 바뀌었고요. 1세대와 2세대를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똑같고요. 전작은 싱글 카메라에서 2세대는 듀얼 카메라와 심도 센서 역할을 하는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처럼 카톡톡3 이 인덕션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어서 보호 케이스는 필수입니다. 바닥에 놓으면 수평이 안 맞고요. 지금 이렇게요. 수평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에 스크래치 같은 것이 나기 쉽고요. 휴대성은 아이패드 프로 본체만 들고 다니면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테두리에 이렇게 적당한 베젤이 있어서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해도 괜찮은 정도고요. 장시간은 힘들고요. 그런데 매직 키보드에 거치해서 사용하면 편하지만 휴대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 무게가 1kg를 넘어가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여기 애플 펜슬까지 붙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분실할 위험도 있고요. 이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실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신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셔도 되지만 애플 펜슬 위주로 사용하시거나 외부에 주로 가지고 나가신다면 다른 케이스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성입니다. 아이패드 OS가 별도로 나오면서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S 버전은 13.6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폰과는 또 다른 환경을 제공하죠. 자, 홈 화면에서 이렇게 옆으로 쓸어 넘기면 위젯이 나오는데요. 저는 계산기를 주로 사용했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편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홈 화면에 유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해 놓으면 완료를 누르고 홈 화면에 다시 나오면 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네, 화면 넘겨도 없어지지는 않고요. 이렇게 홈 화면에 위젯이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편집에서 이렇게 위젯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편한 것은 이 하단에 독이 따로 있어서 화면을 이동을 해도 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여기에 모아두고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독은 멀티태스킹을 할 때도 정말 유용합니다. 자, 사파리에서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메모를 하거나 스크랩을 하고 싶다면 바로 독을 불러와서 저 굿노트를 여기 이렇게 맨 우측에 갖다 붙이면 바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필요한 사진을 굿노트에다가 바로 스크랩 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이 생산성은 이런 아이패드 OS 때문에 정말 좋아졌고요.
여기에 화면을 하나 더 띄울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중간에 드래그를 해서 중간에 놓으면 이렇게 화면이 하나 더 생기죠. 그리고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자, 똑같은 굿노트를 한 번 더 불러와서 여기다 놓고, 자, 이렇게 총 3개의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 보조 화면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으로 완전 밀어버리면 없어졌죠. 그리고 필요할 때 이렇게 슉 꺼내서 쓸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단부를 쓸어 넘기면 다른 앱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용한 것이, 이미 제가 굿노트를 띄워놨지만 이 굿노트를 한 번 더 띄울 수 있어서 정리할 때 정말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매직 키보드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실용성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처럼 트랙패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처럼 타이핑을 하다가 터치하고 하면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자, 이제는 맥북처럼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서가 웹이나 이 선택 메뉴 근처에 가면 쫙 달라붙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고요. 또한 이렇게 거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 조정도 되고요. 영화를 보거나 웹서핑을 할 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단점도 있겠죠. 각도를 이렇게 최대로 하면 타이핑을 할 때 숫자 부분을 누를 때 이 탭과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도를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직 키보드 외부가 쉽게 오염이 됩니다. 이 색상이 거의 검정색에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재질 자체가 오염에 취약한 재질 같고요. 상부도 지저분하지만 이 바닥과 이 닿는 부분이 정말 지저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주 닦아줬는데 지금은 그냥 포기한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는 가로로 놓고 봤을 때 좌측에 2개, 우측에 2개씩 해서 모두 4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소리는 정말 좋았고요. 특히 베이스가 강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질이어서 아이패드 프로로 음악도 자주 들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일단 최신 가요는 못 들고요. 일단 간단하게 음악을 들어보면, 자, 다음으로 애플 펜슬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이죠. 애플 펜슬은 정말 이제 쓰면 쓸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펜슬 2세대는 1세대에서 불편했던 충전 방식을 개선해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편했고요. 자, 그냥 이렇게 상단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바로 충전도 되면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충전하면 일주일은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충전이 다 되면 펜슬을 분리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충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감도 좋아서 실제 펜으로 필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플 펜슬 자체가 굵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120Hz 주사율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이질감이 덜한 것 같습니다. S펜보다 훨씬 더 좋은 필기감을 경험할 수 있고요. 제가 노트 시리즈와 삼성 태블릿도 대부분을 사용해 보고 아이패드 프로에서 애플 펜슬을 사용해 봤는데요. 확실히 애플 펜슬의 필기감이 실제 펜슬에 가깝고요. 또한 오터치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실제 종이 다이어리처럼 필기를 해도 오터치 같은 것은 거의 없어서 좋았고요. 필기를 하다가 틀렸을 때도 굳이 메뉴를 누르지 않아도 애플 펜슬을 2번 두드리면 바로 지우개가 나오고 다시 2번 두드리면 펜슬로 바뀝니다. 자,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용량이 전작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7812mAh에서 7538mAh로 거의 300mAh 정도 넘는 용량이 줄어들었고요. 사용 시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1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하루 종일 끼고 사용하면 10시간까지는 사용 못하고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면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에 거치해 놓으면
이 어두울 때 키보드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사용 안 할 때도 계속 들어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화면을 덮었는데도 키보드 조명이 계속 들어왔고요. 그런데 괜찮을 때는 또 화면을 끄면 키보드 조명이 꺼지는데 한 번씩 오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할 때도 이 키보드 거치 상태에서 여기 보면 충전 잭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충전 포트를 끼워 놨는데 충전 중이 아님이라고 표시되죠. 이건 용량이 딸려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정품 충전기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정품 충전기가 고속 30W 고속 충전기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패드 프로 자체 충전 포트로 충전하는 것은 모든 충전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거의 반나절 정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를 오랜만에 구매해서 사용해 봤는데요. 일단 전작에서 문제되었던 휘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매직 키보드 외에 다른 케이스는 사용 안 해봤고요. 필기할 때는 대부분 키보드에서 분리해서 바닥에 놓고 사용했는데요. 휘거나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에도 좋지만 더욱 생산성을 높여주는 매직 키보드에 트랙패드도 추가되고 애플 펜슬 2세대도 좋았고요. 다양한 활용성과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가격 때문에 정말 좋은 매력들을 다 갉아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두 구매하는데 든 비용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 사전 예약으로 15만원 정도 할인받아서 108만원, 그리고 매직 키보드는 할인 없이 38만원, 그리고 애플 펜슬은 16만원 정도, 모두 토탈 162만원 정도 들었고요. 어마무시하죠. 이 정도면 맥북 에어를 사고도 남는 금액이죠. 만약 아이패드 프로를 할인 없이 구매했다면 18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구매하실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저금액이면 맥북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애플 펜슬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아이패드 에어 3나 아이패드 미니 5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약해서 남는 돈으로 맥북 에어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 리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